야, 정성호 장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킹 뉴스 아닙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누가 또 다음에 오냐부터 해서 저번에 한번 그 사의를 표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자, 오는 내내 요즘은 첫 질문이라 그래서 운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장관님 입장에서도 참 지긋지긋은 하겠다 이런 생각 첫 번째 들었고 지긋지긋하겠다. 두 번째는 당에 와서 이 보안사건을 좀 보완할 입법을 준비해야 될 텐데 좀 싸우고 싶겠다 징글징글 또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기존에는 사실은 그 예를 들면은 사이드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인사혁신이 정식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가부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나는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사표 냈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아하. 아니 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했으면 됐지. 네. 인사혁신처에다가 사표를 내. 아니 찐이다 이거 찐이다. 진짜다. 이거는 뭐 저 완전히 배수진을 친 건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론에 흘렸잖아요. 음. 두 번째는 만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표를 내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 공식적인 접수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더라고. 난 그래서 알게 됐네. 정치적 책임 있는 사람이 뭘 사표를 일신상에 뭐 사유로. 아니 나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내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직접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된 우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 사의를 밝힌 내용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제 거듭 들었다는데 박순모 기자 네. 수면 장애가 심각하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뭐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 쪽에 물어봤을 때는 뭐 대표적인 게 뭐냐 물어보면 이제 이가 많이 빠졌다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가 빠졌다는 건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직서 내용을 좀 정성호 장관 쪽에 물어보니까 공개할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래요. 아 내용을 깔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네. 요청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자들이 요청도 많고 근데 이게 감출 내용이냐 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출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공개될 가능성도 일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건강상의 이유, 그렇죠. 또 하나는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가 됐다. 아하. 이제 빠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 쪽 반응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몇몇 통화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 좋은 신호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그만둔다라고 의사표명을 하니까 청와대 쪽에서 10월 말이나 아니면 이제 연말 정도까지는 좀 해달라. 그러니까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개청할 때까지는 주무장관이니까 참아달라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친명계 아주 뭐 핵심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기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편하게 얘기할 만한 그러니까 뭐 다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찐명 장관은 정성호 장관밖에 없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 편하게 정무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정성호 장관이니까 그 빈자리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 중수청 출범 이런 것까지 버텨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내에서 자기랑 편하게 얘기도 나누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나눌 이런 사람도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민주당에서 좀 우려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수청 출범하고 요 문제가 매우 잘못됐으니까 나는 손을 뗄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비친다라는 거죠. 마무리를 안 하고 떠나는 모습 자체가 그런 식의 오독을 불러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특히 좀 그 측근 그룹들이 와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도 읽히지 않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아주 가장 뭐 예전부터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손을 빼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정성호 장관 쪽 얘기를 그간에 쭉 들어봤을 때는 이제 국회에서 역할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역할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강성의 예전에 이제 법사위원들 뭐 구체적인 실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장관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정부 쪽이니까 되게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세적이고 방어적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동료 의원으로 선다라고 하면 다선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명계 자장이니까 핵심적인 의원이잖아요. 의원 대 의원으로 설득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건 또 다른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근데 하고 대통령의 있습니다.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시점을 정할 때는 아마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 직후에 이런 식의 공식적인 사회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좀 기저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당대회가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당대표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의 사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나 도망간다는 아닐 것 같고 건강상의 이유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이 빠진 거 보세요. 지난번에 사진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쵸? 네. 근데 원래 저분 몸짱이거든요. 원래 그 팔뚝 이만합니다. 역도암이 역도암. 그러니까 원래. 네. 그런 분이니까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텐데 이제 사유서의 이유를 보면 뭐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박은정, 김용민 이런 의원들한테 승질 나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눈도 못 맞춥니다. 사실 저분들. 근데 선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짜증도 나셨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친명 의원 저 측 얘기도 하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실 형사소송법 이 꼴이 날 때 그분도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진짜 아니다고 얘기할 때도 그분들의 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 시대가 됐을 때 네. 그분들도 그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전면전에 같이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정성호 장관이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특히 윗니가 여러 개 이제 빠진 상황이었고 아하. 실제로 국회에서 이제 발음을 할 때 발음이 세다 보니까 틀니 같은 보조기구를 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진짜. 그런 식의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것이고 아까 이제 이석현 평론가가 잘 지적해준 대로 뭔가 이제 고립무원의 상황 같은 그러니까. 검찰개혁 처리 과정에서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정의당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 차례 몸소 외쳤지만 그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류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 거기 열패감 같은 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관 할 때 틀리 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당에 돌아와서 국회의원 할 때는 틀리 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가 날 수도 있어요. 거기 오면은. 네. 틀리 이슈를. 그러니까 당에서 역할하는 것도 똑같이 건강상의 문제 네. 있고 똑같이 발음이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다르죠. 어? 그런데 뭐 얘기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어쩌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렇게 뭔가 선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치적 공간은 없어졌다고 봐요. 네. 왜 조정 정도를 한다거나 뭐 이거 지금 공개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자기 네. 입장을 냅니까? 이게 법이 다 통과된 마당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은 끝이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지금 또 너무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강경파 네. 이쪽 그러지 않아도 최고위원 3명이나 당선된다. 빌미를 줄 수 있는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있고 또 화합 통합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좀 설 자리가 굉장히 불확실해 보여요. 네. 이게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 2달 정도 됐죠. 민정수석도 교체가 됐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이건 교체는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계속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지금 크게 2가지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여당 내에서 걱정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문제. 이거 이제 김영범 정책실장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사석에서.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 신임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지금 조직 자체가 계속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한번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도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림이 생기다 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제도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았을 때 정부 비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성호란 사람이 나가더라도 보완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라서 그런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제한적인데 송영길 후보의 이름이 나온다면서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원래 송영길 후보는 외교부 장관으로 주로 물망에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통일부 장관. 네. 근데 이게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이제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하기에는 제 느낌상에는 좀 작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그 장관 중에서 그래도 좀 마두를 잡는 장관이기 네. 때문에 저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송영길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어쨌든 좀 브랜딩을 만들기엔 좋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이제 소위 욕먹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보면 좀 해결사 역할을 하신다는 거 아닐까?
물병을 던지는 심정으로 형소법을 다시 그러니까 돌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내일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우리 송영길 후보 어떻게 답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청래 그 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하고 옆방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옮겨가지고 네. 둘이 있을 때 실에서 네. 그래서 바로 정문으로 나가다 다시 들어오는겨. 그래가지고 정문으로 나가서 개구멍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구멍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내일은 네. 약간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송영길 의원을 위해서라면 법무부는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법무부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 본인도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 수사받고 또 그 저 무죄 판결 받긴 했습니다만 당사자이긴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약간 뒤끝이 있거든요 그게 석연치가 않거든. 아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검찰 개혁 할 수 있는 적임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아니,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권 내에서 주로 검찰 개혁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검찰 피해자예요. 아하. 저기 뭐 한동훈하고 뭐 티격태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또 저기 조국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주로 검찰에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 이렇게 검찰 개혁에 아주 일선에 주도적으로 사법 개혁을 싸우는 네.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저기 후보 같은 경우는 소나무당을 아예 검찰 개혁하려고 만든 당입니다. 그게 옥중 출마. 아니, 원래 그랬어요. 네. 아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있는 당사자성이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이 당사자성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이건 조금 법무부 장관 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정의당은 당사성 중시하던 당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런 경우가 정체성을 중시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선 시켜주질 않으니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으니 사무총장 임명 가능성 있나고 물어보시는데 박승부 의자 순리적으로 국회 여건상은 어려운 거죠? 네. 사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네. 문제고 취재도 안 해본 내용인데 감으로 통상적으로는 안 맡을 것 선수도 같아요. 사실 안 맡고. 선수도 네. 너무 높고 너무 거물급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사무총장 간다는 게 명분상으로도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일도 너무 고되고 지금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시 당의 전반적인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고 완전 경부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직관적으로 그냥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럼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낙선하신 분이 송영길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후보도 있었고 정청래 후보는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 할 의사가 본인에게 물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수문 기자. 근데 예전에 행안부 장관을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물론 이제 그때는 전당대회 전이긴 했었는데 네. 그때도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용을 할까라고 하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다. 네, 그때도 고사를 했던 이유가 그때 제 기억에는 그냥 그 정청래 후보가 그 다시 이제 입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수용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논리상으로 보면은 본인이 맞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 노선이 다르잖아요. 나라 막 이제 좀 정리했는데 또 안에서 이제 내각에서 반명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 형사송법 문제를 다시 이제 제대로 정리할 지금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제대로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소법 반대가 민심에서 60% 이상 나왔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고 간다면 저는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심지어 우리 촉법 용역 중에서는 상당수가 거부권 행사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청래 후보는 적절하지 않고 네. 어떤 다른 지금까지의 어떤 김어준식 죽창 개혁 검찰 개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이 네.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를테면 김용남 의원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용남 의원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가 설문조사 하나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여쭤봤고요. 현재까지 4,6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고 응답자의 65%가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드리는데 이게 전에 조사했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질문이 좋다. 근데 훌륭한 지적절한 설문이었고. 바로 했죠, 바로. 근데 확실히 네.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음. 좀 쉬게 해드려라 이런 게 그러니까. 있는 건데 아까 이빨 사진이 좀 셌네.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나도. 에이, 근데 저건 좀 사진은 저 사진은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은 저 뭐랄까 꼭 저렇게 사진이 나갔어야 근데 됐을까? 저는 누가 제공했어요. 실제로는 제가 파악한 바 아니 그러니까 봤다면은, 저게 네. 무슨 자해적인 그 있는 이빨을 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MC 공입니까?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청와대에서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걸 당부드렸다. 이 얘기는 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러면 읽힙니다. 내일 만나는 송영길 후보 마음가짐을 어.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장관 될 수 있다 까딱하면 그쵸, 까딱하면 장관 될 수 있다.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시원 의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케어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시원 의원은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한정된 인원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문의 02533-5882, 02533-모발 빨리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